부자들이 연말이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이 드나드는 길을 가장 먼저 정돈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금전운을 타고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금전운은 환경의 기운과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연말 12월은 한 해에 막힌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시기이지요. 이 시기에 집안의 중심인 거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올 연말은 물론 내년 한 해의 재물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거실에 무엇을 두면 돈이 밤낮으로 쌓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풍요로운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왜 12월에 거실에 이것을 두면 돈이 밤낮으로 쌓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거실을 그저 가족이 모이는 공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거실은 집안 재물 흐름의 중심입니다. 대문을 통해 들어온 기운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바로 거실이기 때문이지요. 이곳에 기운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거실의 기운이 활발하게 순환하면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오래 머물게 되지요.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서 가장 넓고 밝은 공간을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거실이었고 모든 식구가 모이는 곳이었지요. 사람이 모이면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면 복이 모인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거실이 어둡고 정체되어 있으면 식구들도 그곳을 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집안의 기운도 흩어지게 됩니다. 옛날 양반집과 부잣집에서는 거실 마루를 정말 중요시했는데요. 그것이 다 기운의 변화를 좌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연말인 12월은 특별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12월에 거실을 정비하면 정화와 활성 효과가 평소의 2배가 됩니다. 특히 동지가 지나면서 음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한 뒤 양의 기운으로 전환되는 시기라 더욱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돈이 쌓이는 공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막혀있던 기운이 열려야 합니다. 그 다음 열린 기운이 활발하게 흐르면서 공간 전체를 깨워야 하지요. 그리고 그 기운이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순환하면서도 적절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성되면 재물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집안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월은 바로 이 흐름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이지요. 연말의 정리 기운과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달보다 강력한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부잣집에서도 연말이 되면 집안에 이것을 두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였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실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물건들은 예로부터 부자들이 실제로 집안에 배치하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재물운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재물운을 깨우는 풍수식물입니다. 금전수나 스투키 같은 식물들은 이름부터 재물과 연결되어 있지요. 이 식물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고 증식하려는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공간에 퍼지면서 정체된 재물운을 깨우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지요. 식물을 거실 한쪽에 두면 그곳을 중심으로 생기가 퍼져나갑니다. 다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시선이 닿는 곳에 두되 동선을 대놓고 막지는 않는 위치가 좋지요. 그리고 절대 두기만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든 잎을 그대로 두거나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오히려 쇠퇴의 기운이 집안에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을 보면 식물이 윤기 있게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집안의 온기도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보일러를 틀어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따뜻한 조명으로 기운을 여는 것이 빛의 풍수입니다. 어두운 거실은 재물 흐름이 정체된다는 신호입니다. 빛은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이지요. 특히 연말 겨울철에는 해가 짧고 실내가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이때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을 켜두면 공간 전체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차가운 백색 조명보다는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조명이 재물운에 좋습니다. 조명의 높이도 중요한데 너무 낮으면 기운이 눌리고 너무 높으면 흩어지니 눈높이보다 약간 위에 배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저녁 시간에도 거실을 환하게 유지하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그 자체로 복을 부르는 장면이 됩니다. 밝은 공간에는 좋은 이야기가 오가고 그 이야기 속에서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지요. 부드러운 소리로 막힘을 푸는 풍경이나 잔잔한 음악도 거실에 흘러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소리는 공간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많은 가게들을 보면 잔잔하면서 겨울 연말과 어울리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지요. 정체된 기운은 고여있는 물과 같아서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이때 풍경 소리나 물소리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데요. 다만 TV 소리처럼 시끄럽거나 불규칙한 소리는 오히려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은은하게 들리는 정도의 소리가 공간을 깨우면서도 안정감을 주지요. 문 근처에 작은 풍경을 달아두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면서 기운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재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실이 너무 허전하다면 금전과 부의 상징을 담은 황금 포인트 아이템을 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상징물은 사람의 무의식에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황금색 오브제나 돈복을 상징하는 작은 장식품을 거실 한쪽에 두면 그것을 볼 때마다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마음에 새겨지지요. 다만 과도하게 배치하면 욕심이 과하고 거실이 전반적으로 산만하게 보일 수 있기에 오히려 기운이 탁해집니다. 마음에 들고 편안한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은은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 저금통이나 작은 황금 열쇠 장식 같은 것들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두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상징물을 선택해야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요. 만약 두고 싶지 않다면 이것을 넘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인데요. 재물 흐름 정리를 돕는 소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소금을 부정을 제거하고 공간을 정화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소금은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맑은 기운이 흐르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이지요. 특히 연말 12월에는 한 해 동안 쌓인 묵은 기운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라 소금의 정화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하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거실 구석에 두세요. 눈에 띄지 않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때 뚜껑을 덮지 않은 상태로 두면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잣집들에서 행해오는 것인데요.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새 소금으로 교체하면 새해 기운을 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다른 아이템들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금전운을 가져다 줍니다. 식물 옆에 두면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조명 근처에 두면 빛의 정화 효과가 강해지지요.
연말 연초는 추운 겨울이기에 색과 패브릭으로 재물운을 채울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것이 쿠션이나 러그입니다. 색깔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녹색은 성장과 생명을, 황금색은 재물과 풍요를, 베이지색은 안정과 축적을 상징하지요. 거실에 이런 색감의 쿠션이나 작은 러그를 배치하면 공간의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다만 좌우 균형을 맞추고 과하지 않게 포인트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션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거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무의식에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쌓여서 재물을 부르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집안의 공간은 항상 좋은 냄새가 나면 정말 좋은데요. 향기로 기운을 맑히는 향이나 디퓨저를 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실 향은 공간의 에너지를 즉시 바꾸는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코로 들어온 향은 뇌에 직접 전달되어 기분과 분위기를 순식간에 전환시키지요. 겨울과 연말에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향이 재물운에 좋습니다. 시나몬이나 샌다루드 같이 안정적인 향이 대표적이지요. 향초와 디퓨저는 각각 장점이 있는데, 향초는 불의 기운까지 더해져 활성 효과가 크고 디퓨저는 은은하게 오래 지속됩니다. 다만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기운을 흐트러뜨리니 아주 약간 느껴질 정도의 은은한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좋은 향이 맞이하면 그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마음을 만듭니다.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 전체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옷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연말 거실에는 좋은 것을 두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쁜 것을 치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배치해도 기운을 막는 요소가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거실에서 치워주셔야 할 것들입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집안 대청소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참고해 주세요. 가장 먼저 쓰레기와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거실 구석에 쌓인 택배 상자나 읽지 않는 신문,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막힌 기운을 만듭니다. 물건이 쌓인다는 것은 흐름이 정체되었다는 신호이지요. 재물은 흐르는 곳으로 들어오는데 막힌 공간에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한 해 동안 모아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고장난 가전이나 장식품도 버려주셔야 하는데요. 작동하지 않는 시계나 깨진 액자, 전구가 나간 조명을 그대로 두는 것은 쇠퇴의 기운을 집안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장난 것은 멈춤을 상징하고 멈춤은 재물의 흐름을 끊어버리지요. 당장 고칠 수 없다면 차라리 치우는 것이 낫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두거나 아예 버리는 것이 기운을 살리는 길입니다. 방치된 식물과 물기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물은 생명력을 주지만 시들어가는 식물은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죽어가는 기운이 공간에 퍼지면서 재물도 함께 빠져나가지요. 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이나 창틀에 맺힌 습기를 방치하면 탁한 기운이 생깁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어두운 공간은 금전운은 물론 가정의 전반적인 운에도 영향을 줍니다. 낮에도 커튼을 치고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어둡게 지내는 거실은 음의 기운이 과하게 쌓입니다. 양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면 활력이 사라지고 기회도 오지 않지요. 거실만큼은 가능한 한 밝게 유지하는 것이 재물운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물건으로 인해 기운이 갇히는 정체된 동선입니다. 소파나 테이블이 문을 막고 있거나
물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막으면 기운이 흐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불편하게 움직여야 하는 공간은 재물도 불편하게 느낍니다. 동선을 열어두고 가구 배치를 정리하면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이 물건들을 거실에서 정리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재물운을 불러오는 물건들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좋은 기운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정리하고 방치하면 다시 막히는 것이 기운의 속성이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실천 루틴을 따라 하시면 거실의 재물운을 계속해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5분 환기입니다. 창문을 열고 밤 동안 고인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것이지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공간이 깨어나고 새로운 하루의 기운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은 빛을 확인해 주세요. 낮 동안 거실이 충분히 밝은지 확인하고 어둡다면 커튼을 걷거나 조명을 켜두세요. 중심 동선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어제 놓아둔 물건이 길을 막고 있지 않은지 보고 즉시 치우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물기 제거입니다. 화분 받침이나 창틀에 물이 고여 있으면 바로 닦아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더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물의 상태를 살피고 시든 잎은 바로 떼어내세요. 소금단지에 소금이 굳거나 색이 변했다면 교체 시기가 된 것입니다. 상징물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조명과 쿠션 같은 색 포인트도 제자리에 있는지 정돈합니다. 그리고 재물 방향이라 할 수 있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동선을 집중적으로 청소하세요. 이 길이 깨끗해야 재물이 막힘없이 들어옵니다. 연말에는 날을 잡아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거실 전체의 기운을 리셋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구를 옮겨가며 구석구석 청소하고 쌓인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지요. 이때 상징물과 소금단지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 2025년을 잘 보내주고 2026년 연초에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가구 배치도 다시 점검해서 동선이 더 편해지도록 조정하고 식물의 위치도 새롭게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말 대청소와 함께 풍수 정리를 마치면 새해 첫날부터 다른 기운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2025년은 풍수적으로 변화와 전환의 기운이 강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오래된 것이 무너지며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몰리는 시기이지요. 이런 해에는 집안의 기운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12월은 그 준비의 마지막 달이자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12월은 단순히 한 해의 끝이 아닙니다. 새해 기운을 끌어들이는 통로를 여는 달이지요.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12월에 거실을 정비한다는 것은 앞으로 올 2026년의 재물이 들어올 문을 활짝 여는 행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새해 내내 막힌 기운 속에서 지내게 될 수 있지요. 부자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반드시 집안의 중심 기운을 꼭 확인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안에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재물이 새어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간을 내서 거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을 배치하며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치웁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부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이지요. 거실은 집안 재물운의 첫 관문입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온 기운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거실이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모여 대화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좋은 결정은 좋은 공간에서 나오고 좋은 공간은 좋은 기운에서 만들어지지요. 지금 12월에 거실을 정비하는 것은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내릴 수많은 결정들을 위한 토대를 놓는 일입니다.
그 토대가 단단해야 재물이 흔들리지 않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풍수에는 오래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게라도 행동하는 순간 기운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지식을 쌓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하나라도 실천하는 순간 공간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움직임이 재물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거실에 작은 식물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금단지를 놓거나 따뜻한 조명을 켜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지지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올해의 마지막 기운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돈이 머물 공간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불을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실제로 금전운이 좋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집안 환경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그들은 재물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곳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부자들은 연말이 되면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 준비 속에는 반드시 거실 정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그들의 재물을 지키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하는 이 작은 실천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2026년 새해를 여는 준비가 됩니다. 한 해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좋은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2025년을 풍요롭게 마무리하고 2026년 여러분의 거실을 비롯한 집안에 재물이 가득 쌓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